싫어하진 않았는데 풀부터 찾게 되는 요즘의 저를 발견하면서 풀이 정말 맛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드레싱을 좀 너무 헤비하게 또 먹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디톡스 이후에는 당연히 몸이 많이 가벼워졌고요. 디톡스 하면서는 기력이 조금 없을 때가 있었어요. 24시간 단식하고 이럴 때는 30시간 단식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다리를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어서 24시간 단식은 좀 잘 지켰는데 30시간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한테 그렇게 많은 숙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 많이 그렇게 풀만 먹었는데도 어쩜 그렇게 코끼리 같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숙변을 매일매일 배출을 하면서 변비는 없었거든요. 매일매일 배출하면서 이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지금도 물을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당연히 얼굴 저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던 그런 건조함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역시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제일 감동이었던 거는 제가 옷을 원래 저의 사이즈 생각하고 옷을 항상 사놨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놓은 옷을 못 입었었어요. 그래서 수선도 해보고 뭐 막 그랬었는데 그 옷이 다시 맞게 됐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쓸데없이 괜히 다시 옷 입어보고 꺼내서 입어보고 이제 맞네 이러고 되게 기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점이 제일 좋았고요. 가장 좋은 점은 정말 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낮추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숨겨놨던 복근도 다시 살짝 살며시 보이기 시작했고 굉장히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요. 저의 그 비포 애프터의 그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1년 전에 했던 거랑의 그 차이예요. 근데 1년 전보다 사실 이거 디톡스 하기 직전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1년 전이랑 비교해도 체지방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근력이 더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좀 부끄러웠어요. 저 키도 너무 작은데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육량이 좀 많기는 했지만 네, 아무튼 저는 조금 이렇게 야리야리한 그런 몸을 갖고 싶은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근육량이 아무튼 많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나이가 앞으로 더 먹어가면서 근력을 이렇게 근육량이 많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 해요. 너무 아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시기 직전이 1년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건 이제 가게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네, 체중도 더 불고 그런 상태였다는데 어쨌든 1년 전에 데이터랑 이걸 해야 되는 직전에 이제 못 재셨군요, 비포 때. 네네네. 그래서 1년 전 데이터랑 비교를 딱 이 두 칸으로 비교가 되는데 체중이 네, 어쨌든 마이너스 3,7이니까 거의 뭐 직전에 비교하면 4kg에서 조금 더 빠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골격량이 좋아서 참 좋은 조건이시네요. 그 근육량은 오히려 0.5kg 늘어나고 네. 체지방률이 27%에서 20.3%로 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이 표는 우리 요즘 나오는 그 내장 지방 레벨이 안 나오는데 체지방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몸의 네, 근육과 네. 체지방의 비율. 그래서 체지방률이 지금 너무 우수해서 우리 지금 아무리 미경 리더가 지금 인제 뭐 이제 딱 만 40, 뭐 40, 뭐 41, 뭐 무렵이라 하더라도 네. 체지방률이 20.4% 되는 여성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잘해야 그런가요? 뭐 25% 이내. 예, 그럼요. 그래서 너무 네. 우수한 체지방률 아주 최고 범위 중에서 20에서 25%가 여성들이고 40대가 되면 28%까지 정상으로 쳐주는데 40대 이상은 근데 어쨌든 네. 이 그 정상에 아주 시작하는 경계 체지방률이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체지방량이 10.3kg밖에 없네요, 몸에. 어, 아, 진짜.
아무리 빼도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야 뭐 또 더 있을 수 있지만 미경 리더 158cm로 기준을 해도 체지방량이 너무나 아주 적은 양. 그래서 여기 보면 오히려 체지방량을 2kg를 더 쪄야 돼, 늘리라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너무나 가게에 매여서 좀 살도 찌고 좀 컨디션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좀 완전 좋은 결과로 나왔네요. 좀 중간에 네. 명령 반응이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해서 저도 좀 중간에는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 프로틴 디톡스는 배신을 안 하네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완전 감사합니다. 가족감이 올라가지고 우리 미경 리더 근황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그 인터넷 그 입시국어 유명 강사셨다가 또 책을 좀 쓰느라고 또 이제 또 이제 집에서 글을 쓰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전업으로 해서 지금 그 건강 어묵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완전 전업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 제품 너무 이제 즐겁게 쓰시고 또 전달도 하시고 지금 결과가 좀 예? 이스프링 뒤에 보이네요. 아이스프링 여기 보이시죠? 보이네요. 예, 퀸쿡으로 다 데우시고 또 조리도 하시고 너무 건강 재료로 만든 요즘 유명한 오마댕이라는 어묵인데 우리 저 아메이 냄비와 이스프링 물도 제공하고 너무 좋은 식당이에요. 지금 이번에 좋은 결과 보셨으니까 또 주위 많은 분들에게 꼭 좀 알려주시고 많은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다음 이제 리더님은 저번에 또 같이 진행하셨는데 저기 우리 결과를 못 우리 김지은 리더님 준비되셨나요? 김지은 리더님 지금 본인도 굉장히 네. 결과가 좋고 같이 하신 분들도 또 있고 해서 한번 좀 경험 좀 체험담 얘기해 주시죠. 네.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김지은 리더님이랑 우리 또 요 뒤순서에 7월의 프로모션 잠깐 정리해 주실 최정희 리더님이랑 다 이렇게 호스트로 좀 돼 있나요? 최정유 리더님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네네. 원래 초대장에는 안 나갔지만 원래 순서에 다 나갔거든요. 뭐 프로모션까지라서 우선은 뺐는데 우리 김지은 리더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같이 진행하셨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네. 또 이거 보시면서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저희 한남동 팀은 총 6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이희옥 원영선 스폰서 부부와 그리고 저 김지은 그리고 나수경 한남오뎅 부부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오뎅 식당이네요. 먼저 첫 번째 나수경님은 이제 언니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만 49세, 키가 162cm고 몸무게가 62.4kg이세요. 이제 이 언니는 제가 지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인사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 이제 언니고요. 이제 저희가 프로틴 디톡스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하자는 말에 흔쾌히 정말 얼떨결에 흔쾌히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반감도 가지시면서 정말 조인이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 언니가 평소에 탄수화물을 좀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탄수화물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주얼리 액세서리 주문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복부에 약간 복부 비만이 좀 심했던 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프로틴 디톡스를 진행하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총 언니가 지금 체중이 4.5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많이 빠지셨네요. 네네네.
그리고 골격 근량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는데 0.8kg 정도 감량했고 체지방량은 3.2kg 정도 감량을 하셨고요. 내장 지방 레벨은 2단계 낮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체지방률을 보니까 한 3% 정도 이제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과체중이라서 체지방 경도 비만으로 좀 나오긴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상 수치가 20에서 25지만 이 나수경님은 이제 40대 거의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이제 나이라서 한 28까지 정상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그래서 34%대에서 1%대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3주 만에 3% 줄어들기 어렵거든요. 네. 네. 이분의 칭찬을 좀 하자면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매일같이 제일 첫 번째로 프로틴 사진과 뭐 이렇게 먹는 것들 이런 운동 사진이며 제일 먼저 1순위로 올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분이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면서 약간 정체기에 지금 접어들어가지고 약간 좀 실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체지방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계속 응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도 운동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잠깐만요. 다음은 아이고. 다음은 부부신데요. 이제 저희 한남동 맛집으로 소문난 한남오뎅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장현주님은 이제 저의 이제 동네 동생이고 이제 나이는 만 41세, 키는 157cm, 몸무게가 정말 많이 나가죠. 과체중인데요. 네. 이분은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정말 많이 시도를 했던 분인데 다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프로틴 디톡스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디톡스도 하면서 이 몸의 세포를 재생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한다라고 많은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은 다이어트인 것 같은데 언니가 하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조인이 돼서 했고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남편분도 나도 하면 안 될까 하면서 같이 이제 부부가 조인이 됐거든요. 남편분 이제 100kg 오셨어요. 네. 좀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이 나가셨네요. 네, 이거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기존에 본인이 100kg이 넘어서서 한 달 동안 12kg 정도 빠진 상태에서 조인이 됐었거든요. 많이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같이 한번 건강하게 살을 빼고자 이제 같이 조인이 되셨는데 안타깝게 효진이 아빠께서는 중간에 좀 포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남오뎅 셰프로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음식을 만드시면서 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에 유혹에 좀 빠지셔서 배고픔을 못 참아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시게 됐거든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기존에 이런 생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고 불규칙한 식생활도 하고 이제 운동 부족이어서 많은 살이 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2주 동안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한 5kg 정도 몸무게가 줄었고 체지방은 한 3kg대로 줄었어요. 네, 계속 저희랑 함께 3주 진행을 했고 끝까지 유지를 했더라면 더 많은 체지방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제 장현주 씨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너무 과체중이다 보니까 본인도 그걸 알기에 계속 꾸준히 운동도 하고 이제 식생활도 꾸준히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안 되네요. 그리고 이 한남 오뎅 부부는 이제 가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매번 챙겨 드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수고로움을 좀 더해서 지퍼팩에다가 이렇게 영양제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서 드렸더니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챙겨 드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업 제한 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안 좋지만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생겨서 그나마 운동을 이렇게 밤에 일 끝나고 가게 정리하고 부부가 함께 한강 이렇게 자전거로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었고요. 중간중간 낮에도 뭐 러닝머신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대견했던 동생이에요. 2주 동안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몇 킬로 빠지시고 또 이렇게 네. 또 가게 쉬는 시간이나 또 끝나고 이 밤중에 또 이렇게 여기 어디 한강 고수부지 쪽인가요? 이렇게 운동 네네. 자전거 타러 정말 너무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꼭 좀 전달해 네. 주세요. 응원 계속 지금도 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데요. 이제 저는 46세, 키가 158.2고 몸무게는 53.7kg이에요. 이제 저의 이제 키 대비 이제 몸무게는 한 51.6 정도, 52.6 정도 되는데 제가 셋째 임신 전에 몸무게가 한 47, 8kg이었었어요. 셋째 출산 이후로 이제 체중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결혼과 동시에 22년 차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 이제 육아 스트레스 다들 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엄마라서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고부 갈등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이제 체중에 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도표를 보면 저는 한 2.9kg 정도 체중이 감량했고요. 그다음에 골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한 편이었고 근력 운동을 좀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한 0.1kg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체지방은 3.2kg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은 2단계 낮아졌고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한 4.6% 정도 낮아졌어요. 20에서 25 정도는 이제 정상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40대니까 28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가서 좀 안심이 돼요. 제가 이제 3주 프로틴 디톡스 후에 이제 애프터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나치면 오히려 뭐 미치지 않는 거가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정말 먹는 욕심을 버리고요. 탄수화물 줄이고 싱겁게 먹고 그다음 동물성 단백질. 저희 집은 정말 고기 없으면 못 사는 집인데 네, 생선 해조류 자주 먹게 했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야채 많이 먹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아침 저녁 운동 꼭 했고요. 그다음 1일 2회 뭐 만약에 한 번밖에 못 먹었으면은 한꺼번에 2스푼 타서 프로틴을 꼭 섭취를 했고요. 영양제는 물론 섭취를 했고 저녁 7시 이후로 공복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은 꼭 마셨고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3주 후에 이렇게 체중을 jes거든요. 4주차, 6주차, 7주차. 이번 주가 7주차인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네. 줄어들고 있네요. 체지방이. 네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 전에 하나가 이걸 그 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다시요. 화살표로 잠깐만요. 그냥 그렇게 천천히 다시 가면 돼요. 네, 네. 맞아요. 화살표로 가면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3주 프로틴 디톡스 후에 몸무게 변화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6월 16일 4주차에 이렇게 1.1kg이 감량을 했고 이제 2주차 되던 그 2주 동안 정말 살이 빠지지 않아서 정체기를 겪었는데요. 이걸 정말 이겨내고 한 1.1kg 감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잘 빠지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체크를 했는데 0.8kg이 감량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6주 4일 동안 5.9kg이 감량을 했어요. 이제 저 키 대비에 1.1kg만 빼면 되는 거를 거의 한 4.8kg 정도 제가 뺐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셋째 임신 전에 몸무게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제 그만 빼셔야 되겠어요, 김지혜님. 네네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임신 전으로 이제 몸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리셋되니까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한남동 팀에게 이제 모범이 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무한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응원해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힘 받아가면서 프로틴 이제 디톡스 성공할 수 있었고요. 이제 성공을 하면서 살이 빠진 나의 모습을 보고 자극받은 소비자들 그리고 뭐 프로틴 디톡스가 꼭 필요한 소비자가 있는지 소비자 늘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생각하게 됐고요. 프로틴 이 디톡스 성공한 리더님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정말 뭐 꼭 했으면 하는 소비자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 정말 프로틴 디톡스 소비자가 많이 생기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진아 사장님 팀에서 이렇게 건강한 디톡스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덕분에 저희가 이제 너무나 정말 프로그램 도표를 보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거든요. 너무 편하게 제가 이거를 따라하고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틴 디톡스 도전하시는 분 제가 같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에게 감사한다는 마지막 멘트는 진짜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고요. 네. 진짜 참 이렇게 같이 팀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참 그죠? 그 팀의 힘으로 그죠? 우리 원래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 참 공부 많이 하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이은경 리더님과 같이 해서 이거를 더 리비전해서 업데이트 시킨 플랜트 프로틴 디톡스 차원. 원래는 이게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플랜트 프로틴 디톡스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리비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팀의 힘으로 또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요 시스템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정말 즐거운 성공 체험담 나눠주신 김미경 리더님, 김진 리더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유지 잘하시고 예, 네. 주변에 부러운 대상으로 또 많이 그 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7월에도 크고 작은 프로모션들이 있어서 요거를 또 같이 한번 쭉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정희 리더님 오늘 좀 정리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최정희 리더님 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 네. 네, 7월 프로모션 정리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떴어요. 자, 오늘 7월의 프로모션 강의를 맡은 최정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뵙고 싶고요. 김미영 리더님 정말 늘 언제나 방부제를 섭취하고 계신 분 같은데 오늘 결과 보고 너무 놀랬고요. 김지은 리더님은 몇 번 그래도 뵀잖아요. 근데 얼굴 정말 이뻐지셨어요. 이렇게 주먹만 해주셨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효과를 보셨구나라는 걸 좀 화면을 느낄 수 있고요. 저 또한 프로틴 디톡스의 효과를 봐서 저는 아가씨 때보다 더 날씬한 몸매가 됐어요. 자랑하려고요. 저는 50kg가 안 돼요. 자, 자랑하면서 저는 이제 프로모션. 안색이 너무너무 맑아지셨어요. 화면에서 봐도 알겠어요. 네, 만성 변비로 한 달에 뭐 두세 번뿐이 변을 못 봤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그러네. 상쾌하게 변을 보니까 저희는 좀 저녁 시간인데 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변이 참 중요하잖아요. 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미팅 이제 워낙 잠을 안 자던 스타일이라서 미팅을 끝나자마자 취침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제가 이렇게 미리 세안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예전 30, 40대보다도 더 피부가 더 좋다는 말을 들어서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너 피부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행복한 50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7월달 프로모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ABN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창이 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배너 창이라고 하죠. 넘어가는 창인데 넘어가는 창에 이제 아메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싶은 게 뜨고요. 만약에 프로모션을 보고 싶다 싶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모션이라서 마이크 모양으로 보이죠? 요거를 보시면 아메이에서 혜택을 되게 많이 주는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은 다른 쇼핑몰과 다르게 1+1이 너무너무 탁월한 프로모션인 건 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샘플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반품이 너무 잘 돼서 저희는 아메이 코아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 안에 영수증이 없어도 영수증을 저희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반품해주는 회사라서 너무 아쉽지만 저기 샘플이 없어요. 저희 여행 갈 때 정말 큰 거 갖고 다니기 싫어서 샘플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샘플을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항상 들어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 첫 화면을 띄운 거는 이렇게 여기 프로모션 창이 따로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창을 띄웠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7월 달에 프로모션 할 거를 알려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중요도보다 날짜보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 기다렸던 프로모션을 먼저 넣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시작하거든요. 7월 13일 날 아티스트리 파이토 UV 프로텍터 프로모션인데 이거 여러분들 선크림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얼굴에 기미가 정말 잘 껴요. 피부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얼굴 전체가 다 기미밭이라고 맨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공포를 해야 아티스트가 얼마나 좋은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저는 2-3가지를 같이 바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선크림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표면라가 좋은 제품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하나에 26,000원인 제품이에요. 근데 요번에 2개를 사시면 이 작은 친구 2개를 주면서 파우치를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품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도 말했듯이 전 선크림을 2-3가지를 막 더 쓰는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저희 짝꿍인 허예차 씨가 제가 맨날 노숙자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야생 생활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때 여자가 옵션이라고 저를 꼭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어도 소용이 없는데 그때마다 선크림을 챙겨려면 조금 짐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작은 걸 프로모션 할 때 저는 정말 대단히 많이 구매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를 주는데 업차지 없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 한번 저 작년인가도 한번 했을 때 제가 너무 좋아서 선물을 되게 많이 돌렸어요. 작은 거를. 근데 사람은 자기중심이잖아요. 주고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쓸 걸 괜히 돌렸다라는 얘기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아메에 있는 선크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만이 아니라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 2번째가 국화예요, 여러분. 이 국화를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 주려는 국화를 지금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국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메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자랑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아니라 정말 성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선크림은 그냥 선크림 하나만 차단해준다고 하고도 웬만큼 좋은 것들은 2-3만 원, 4만 원, 5만 원대도 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항산화 기능을 넣어놓고도 26,000원뿐이 안 하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또 세일한다고 되게 저렴하고 하는 거 찾는 분 보면 정말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저희 거는 선크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햇볕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피부 보호하는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와 그래서 이게 선크림이 아니라 기초 화장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받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좋아하는 제품이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넘어갔네요. 제가 잘못 만들었나? 이거예요. 아티스트리 클렌징 솔루션 프로모션인데 이건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클렌징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게 이 디바이스가 업차지 6만 원이 떠요. 전 있거든요. 근데 아들만 들이다 보니 아들들이 모공이 너무 더러워서 이 디바이스가 얼마나 저가 좋은 줄 알거든요. 제가 메이크업을 되게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보호하는데 선크림을 아무리 많이 바르는 것보다 메이크업을 정말 잘해주는 게 피부 보호에
피부에서 선크림 자외선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피부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메이크업 하는 건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기가 있어서 메이크업 잘못하면 얼굴이 굉장히 간지럽고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서 겨울에는 막 선크림을 두세 가지를 막 많이 바른다면 여름엔 전 꼭 메이크업을 해줘요. 아주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제 피부가 어떻게 트러블이 나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손으로 메이크업을 열심히 클렌징을 저는 그래도 다 쓰거든요. 클렌징도 정말 욕심껏 많이 써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잘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초는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냥 손으로 하다 보면 정말 안 닦여요. 이 디바이스 있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우리 뭐 데모하는 걸 보여줘도 실감을 못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꼼꼼히 하고 나서 귀찮아서 손으로 문지르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지성 피부니까 모공이 아무래도 깊을 거 아니에요. 그 모공 속에 박혀있던 것 안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손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디바이스를 쓰면 디바이스 소리 다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화장품이 묻어있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 이렇게 열심히 지우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들은 어떨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디바이스 나오면서 군대가 있어가지고 저만 쓰면 됐었는데 이제 제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 디바이스가 하나 더 필요해서 이번에 고민하다 저도 오늘 하나 구입했거든요. 아들들을 위해서. 자식이 뭔지 참 그래서 요번에 세 가지 너무 쫓겨났나요? 제가 지금 욕심내서 한 페이지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파란색은요 보습 클렌징 솔루션이에요. 두 번째는 진정 클렌징 솔루션이고요. 세 번째가 피부결 정돈 클렌징이라고 해가지고 제품 구성이 약간 다르면서 디바이스 업체지 6만 원에 이렇게 클렌징과 이거 산소 부스팅 있죠? 저 이거 얼굴에 피부에 산소를 줘주는 건데 제가 이 제품도 저는 좀 이렇게 병적으로 떨어지면 좀 불안해해요. 왜냐면은 제가 뭐 얼굴에 산소가 많다는 건요. 피부 포화도 산소 포화도라고 아세요? 내 몸에 산소가 많다는 거 굉장히 어르신들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 병원에 입었더니 몸 피부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퇴원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 산소 포화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게 내 숨 쉴 때만 내 산소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연결시킬 때 저도 조금 어렵긴 한데 내 몸 피부 쪽에도 산소가 좀 많이 있는 게 좋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저희 이 산소 부스트가 얼굴 피부에 산소도를 막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산소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도시 속에 있다가 산속에 이온이 많이 나오는 게 들어가면 왜 온몸이 릴렉스 되면서 되게 편해지면서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에 그걸 넣어준다는 건 되게 굉장하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저도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 또한 샘플 굉장히 귀한 거 아시죠? 샘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다 각각 다른데요. 이거 원래는 이게 이 보스 클렌징 솔루션이 24만 1,000원인가요? 근데 이게 원래 29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업차지 6만 원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가 가격이 얼마냐면요. 25만 8,000원이에요, 여러분. 25만 원 8,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정 클렌징 솔루션 아무래도 보면 진정이잖아요. 진정이니까 어떤 피부가 좋을까요? 예민해가지고 뭔가 잘 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왜 피부에 뽀드라지나 이렇게 확 올라오시는 분들도 보면 그게 예민하다는 증거거든요. 기름이 무조건 많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피부를 진정해 준다는 거고요. 피부 정돈 클렌징이라고 해가지고 피부 결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클렌징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서 이 보습 클렌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피부결 정돈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아들들 요즘 먹거리 안 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무리 식품을 먹이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부 트러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요거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니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 들어가 보시면 클렌징이 얼마나 좋은지 데모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데모를요. 타사랑 비교한 게 아니라 자사랑 비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사가 위에 거는 이제 수분을 채워준다 해서 구름 클렌징에서 아까 첫 번째 제가 보습이라고 했던 그 클렌징을 보여주고요. 밑에 거는 아까 내가 피부결 해가지고 파우더로 된 클렌징이 있어요. 근데 그 클렌징이 정말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모공에 쓰더라도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뭐 0.1%나 놓쳐버리는 거를 이 파우더가 정말 완벽하게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홈쇼핑에 ABN 홈쇼핑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품 여름별 프로모션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이거는 7월 8일 날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가 미역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어떤 어디 저쪽 남해 쪽에서 미역이 굉장히 좋은 미역이라고 만 원인가 15,000원에 두루마리를 하나 막 엄마들이 떼거지로 사서 막 이렇게 같이 할 때 제가 우리 어렸을 적에 저희 미역이 있지만 저도 한 번쯤은 그들한테 그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서 맛있다고 해서 역시 사람은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맨날 저희 전기품 안도 진상 미역만 먹다가 그걸 먹었는데 세상에 그건 미역이 아니더라고요. 미역이 어쩜 그렇게 질기기만 하고 맛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완도 전기품 미역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7월 8일부터 이 초사리 유기 무가미 김, 이름이 너무 길어서 매번 제가 힘들 때 이 김을 그냥 구입하시면 이 17,000원짜리 그냥 줘요, 여러분. 근데 저희 이거 만도 진수 이거 미역 정말 여름에 오이 냉국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 애들 미역국 이거 먹으면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는 미역이거든요. 근데 17,000원짜리 그냥 준다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 미역도 초사리 미역이라고 하는데 이 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딱 15일만 채취할 수 있는 김으로 만들었다니 얼마나 좋아요? 저희 거 그거 아시죠? 유통기한 되게 짧게 되어 있는 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ABN 들어가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레시피도 나와 있어요. 제주도식 미역 냉국 만드는 것과 이 김낫또 비빔밥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 그냥 화면으로 내가 레시피를 볼 수 있고요. 요 다운라인에 다운하는 걸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역 냉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미역 냉국 잘못 만들면 간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식초를 얼마큼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에 제휴카드 현대 M카드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기존에 만들어서 쓰시던 분은 혜택은 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메이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현대 M카드가 회원 모집하려고 아메이에다가 제휴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시면 지금 7월에 만드신 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7월에 만드시는 분에 한해서 프로모션을 줘요. 그래서 캐시백을 좀 많이 해주고 또 아니면 좀 이게 연회비가 나가는데 만약에 7월에 만드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연회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첫 화면 페이지에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한다는 게 되게 5만 원 돌려준다고 막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푸식 웃었거든요. 왜냐면 아메이거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이거는 현대 M카드에서 자기네들이 회원을 모집하려고 주는 건데 어차피 저처럼 아메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뭐가 가려지면서 제 음소거가 해제가 안 돼가지고 잠시 텀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7월의 프로모션 아주 깔끔 정리를 해주신 최정희 리더님 감사합니다. 정리 잘 해주셨고요. 또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 중요성이 또 저도 또 다시 느껴지네요. 그래서 프로모션들 날짜 해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오늘 저녁 시스템 강의 이상훈 리더 지금 순서인데요. 오늘 또 중요한 그 골 세팅에 관해서 스마트 골 세팅, 우리 그냥 사업하면서 골 세팅, 목표 설정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정말 진정한 그 골 세팅이 무엇인지 또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골 세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를 주실 것 같네요. 이상훈 리더님 지금 저와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잠원동 저희 어머님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미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더니만 거실에 있는 저한테 그 거실 거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더운데 왜 닫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방 TV 소리가 일로 들리는 것 같아서 닫는 게 낫다고 닫고 나시더니만 왜 TV 소리가 계속 들리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 미팅하는 내용을 TV 소리로 착각하시고 다시 그래서 한바탕 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네 우리 김미경 리더님, 김지연 리더님 또 디톡스 후기 들으니까 또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 김미경 리더님도 또 거기서 또 근육량이 또 늘으셨으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이제 한남동 팀은 또 김전 리더님 대표에서 한남동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한남오뎅 맛집 맞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요. 그 여름에 거기 모밀이 되게 맛있는데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그 남편분께서는 하시다 중단했다고 했는데 옛날 저희 속담에 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러는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디톡스 프로그램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소개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좋은 게 뭐예요? 다시 하면 되죠. 저희는 네, 다시 하면 되니까 혹시 소개 성과를 못 거두신 분들은 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 또 본인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전 리더님 팀, 김전 리더님 거의 신혼 때의 그 쉐입으로 돌아가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스마트 골 세팅으로 그 명명한 이유는 그냥 골 세팅이 너무 밋밋해가지고 그냥 앞에 스마트 한번 넣어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내일 모레 AKL이 주최하는 그 골 세팅과 관련된 그 워크숍이 있죠. 그 강서 AP 오디토리움에서 250명인데 10% 2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못 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골 세팅 미팅 전에 제가 오늘 이 골 세팅 목표 설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분량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보면 저희 우리 리더분들이 보면 거의 1년 내내 디톡스 중이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근데도 보면 이렇게 뭐 효과가 있었다가 또 디톡스를 안 하면 또 다시 리바운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그룹만이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 디톡스가 좋긴 좋은데 이게 왜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좀 많이 자료도 좀 찾아보고 또 뭐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리더는 뭔가 그 그룹에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제시한 비전을 또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은 좋은 분들의 또 제안이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그런 비건의 트렌드라든가 프로틴 디톡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디톡스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왜 파일럿으로 했냐면 저희는 선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걸로 간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이제 퍼스널 컴퓨터 체제에서 모바일로 갈 때 마크 주크버그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모바일 퍼스트로 간다. 그리고 내일 회사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다 사줄 거다. 나도 앞으로 모바일로만 당분간 업무 볼 거다. 그리고 모든 걸 모바일로 전환시켰어요. 이게 이제 웬만한 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회의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요.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또 바쁘니까 또 다 참석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섞여 있으니까 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마크 주크버그가 그랬듯이 일단은 리더가 딱 선언을 하면 그쪽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참가할 사람들은 참가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희도 고민이 됐죠. 뭐 그전에 데이터는 있었지만 자, 이 목표. 자, 이 목표 설정.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목표 설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톡스를 하려도 체지방, 근육량 뭐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니까 결국 모든 목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 데이터로 구체화되기 전에 그럼 뭘 먼저 해야 될 건가?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이 목표에 대해서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화면 공유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됐나요? 네.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메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모든 거에는 단순히 뭐 직장 생활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이어트에서 꼭 뭐 단순히 내가 살을 빼겠다가 아니고 뭔가 그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성취감들이 실은 다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면 wrong way, 잘못된 길, 그 잘못된 길은 돌아가야 돼요. 그 방식으로 계속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저희 바디키 프로모션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도 미국도. 근데 그 한순간은 빠지는데 이게 기간이 길고 또 이제 바디키에는 뭐 탄수화물도 있고 자당도 들어가 있고 이제 많이 제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적게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적게 먹으면 몸이 얘가 적게 먹으니까 그냥 좀 무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무리를 할까요? 네, 일단은 적게 먹어도 그냥 지방으로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먹는 거는 실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보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체지방, 내 그 소중한 체지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굶주림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분의 체지방을 저장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위 회기성 비만,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슈퍼팻 어큐뮬레이션, 지방 대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이 보면 폭식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적게 먹습니다. 항상 보면 적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적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가끔 폭식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 뇌의 습관을 바꾸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끝에 프로틴 디톡스라는 쪽으로 플랜트 프로틴 디톡스죠. 저희가 이제 동물성 프로틴 디톡스에서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쨌든 리스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 대축적의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많이 먹지 않아도 지방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먹이의 양을 줄인 그런 동물 실험을 보면 걔네들이 정상 식사로 돌아오면 똑같은 양을 먹는 동안에 몸이 엄청난 양의 체지방을 축적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업할 때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매번 목표 설정을 하죠. 매번 다이어트를 하듯이. 근데 그 목표 설정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식. 이건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인생에 중요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 해야 하니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내 커리어상 이걸 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애들이 뭐 고등학교 때 뭐 어디 봉사활동 가면 대학 입시에 저기가 되듯이 이거 내가 뭐 썩 내키진 않는데 내 몸값이 좀 올라갈 거야.
세 번째가 이게 대부분 비웃죠. 왜냐면 그런 일이 어딨어. 그게 뭐 돈이 돼? 이게 뭐냐면 기쁨과 충만을 얻기 위한 것이 있어요. 이게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 읽기도 힘든 에이미 브제니브스키라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국은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해서. 그래서 우리 뭐 아메이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뭐 회사 일이든 뭐 아이들하고의 뭐 그런 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그런 보람, 기쁨과 충만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그 일이 그냥 경력을 쌓기 위한 것이 되거나 나중에 안 되면 일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미시간 대학에서 2007년에 그 장학기금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이제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장학금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학교 재원이 없으면 이제 뭐 각종 그런 영향력 있는 단체 같은 데 가서 장학금 기금 펀드레이징을 해요. 펀드레이징 할 때 이제 그 직원들한테 대학교의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죠. 하면 이번에 연봉을 얼마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려움을 겪어요.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죠. 야, 네가 갖고 오면 인센티브로 준다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외부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외부 자문에 누가 오냐면 그 유명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에담 그랜트 교수가 자문으로 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어쨌든 기부 응답 비율이 100명 하면 7%밖에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대학에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도 현명하게 총장이 기획회의를 열어서 그냥 외부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담 그랜트가 딱 등장을 해요.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이제 뭘 하냐면 그룹을 나눠요.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뭐죠? 이제 다른 기관이라든가 어떤 유력 인사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미시간 대학에 장학금 좀 기부를 하십시오에 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요.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A 그룹은 원래 하던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고 B 그룹은 뭐냐면 이 일이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하러 다니는 이 마케팅 하는 저희 대학에 좀 장학금 기부 좀 해주세요. 이 일이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제 직원들의 인터뷰. 전 직원들의 이제 그 인터뷰를 공유한 거예요. B 그룹에서는 야 이걸 하니까 야 이게 뭐 우리 나중에 뭐 혹시 뭐 잡 커리어에서 어디 뭐 다른 데로 뭐 옮기거나 할 때 도움이 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그룹은 뭘 했냐면요. 자, C그룹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장학금으로 어떤 학생한테 줬는데 그 학생이 이 장학금으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는 학생의 인터뷰를 공유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장학금을 가지고 오면 이 장학금이 어떤 학생한테 가서 그 학생의 인생에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되는구나. 이 데이터를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테스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A 그룹하고 B 그룹은 그냥 비슷비슷하대요. 뭐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번 뭐 괜찮다더라는 그거나 아니면 얼마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오면 얼마 인센티브 줄게 하는 그 그룹은 통계상 그냥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C 그룹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C 그룹. 이 C 그룹은 성과가 155% 상승했대요. 대단하죠. 내가 가지고 온 이 장학금이 누군가한테 갔을 때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에담 그랜트 교수가요. 그 다음 테스트에서는요. 직접 그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까지 가지게끔 했어요. 그 직원들을. 그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됐냐면요. C그룹의 성과가 400%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비전이고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일에서는. 이분은 다니엘 핑커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이 책 가지고 옛날에 To Sell is Human,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책으로 저희 그룹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죠. 이분이 2014년에요. 이분이 미래학자로 유명한 책을 여러 가지 썼어요. 근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하고 중국의 제조 공장에서 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제조 공장은 일단은 중국이니까 공산당스럽잖아. 그러니까 제조 라인 앞에 감독관의 책상이 있어서 직원들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의 목적이 뭐냐면 감독관이 직원을 감시하지 않았을 때 생산성이 얼마나 데미지를 입는가, 타격을 입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감독관이 감시를 하지 않을 때보다 생산성은 감시를 할 때보다 오히려 10에서 15%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요, 유전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통제를 받을 때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하는 일에 자율이 생기고 선택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창의성과 생산성 모두가 동반 상승해. 이걸 우리가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얘기죠.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마라. 대신 그들이 저 넓고 끝없는 바다를 보게 하라. 이게 뭐 생텍쥐베리의 그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 아닙니까? Why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초심이 있었죠. 이 사업할 때 드림. 그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틴 디톡스를 했어요. 근데 내가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났어. 놀랄 만한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요걸 하면 내가 매출이 좀 오르겠네가 아니고 진심으로 와, 사람들이 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왜 그 힘든 터널을 힘들어봤자 3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3주를 못 지킨다? 그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수천 날 중에 3주인데 3주 동안 지속적으로 과식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게 누군가한테 정말 진정성, 내 안에 있는 그건 계산으로,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어떤 부분, 심피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형계는 이 본능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은 목표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냐? Y가 먼저, 미션, 사명이 먼저고 비전은 다음이라는 거죠. 사명이 먼저고 비전이 다음이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면 비전은 본전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비전은 사명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매년마다 정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아메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회사를 다니지? 그거에 대한 내가 명확한 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기에는 아깝고 좀 집중하자니 좀 부담되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보통 제가 옛날에 제 아는 후배가 다단계를 했는데 희한한 다단계를 했어. 그래서 내가 하다가 뭐 그만뒀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그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걔네들 그렇게 하는데 쫙 모인대요. 모인 다음에 요새처럼 온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달에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걸 30일로 나눈대. 그래서 매달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된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25일 동안 안 일어나다가도 5일 동안에 폭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판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당량을 정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하고 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사명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더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적 자산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철학적인 목표라면 비전은 사명을
CR로 끌어온 목표예요. 그러니까 비전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번에 프로틴 디톡스를 해서 몇 킬로 감량하려고 체지방이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에는 몇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다. 그 숫자가 있어야 5명을 하기로 했는데 3명이 되면 60%를 달성한 거라는 거죠. 아, 나는 이번에 브론즈 빌더를 그냥 프로틴 디톡스 팀으로 한번 가볼 거야. 새 그룹으로. 뭔가 새 그룹으로. 언제까지? 브론즈 빌더라는 거는 15%인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뭐냐면 사명을 실천했는지 여부를 매년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비전이라는 거는 1년 단위니까 쿼터로 가는 게 있겠죠. 그게 전략 목표랍니다. Strategic Objectives. 전략 목표. 그러니까 이하로 우리가 SO라고 할게요. 비전을 현실하기 위한 전략 목표가 또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주로 나누죠. 1주를 3일과 4일로 나누고 2주째 제일 안 빠지죠. 그죠? 2주째 이제 전체적인 튜닝을 하니까.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또 1일 단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눠지는 게 SO라는 겁니다. 그래서 SO는 분기마다 체크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새로 수립하면 되죠. 우리 프로틴 디톡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럼 오이 좀 드세요. 더 힘들어. 그럼 이거 드세요. 그죠? 아니면 좀 수정하거나 괜찮으면 유지하거나 그걸 계속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SO를 현실하기 위해서 뭐냐? 택티컬 오브젝티브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거 전술 목표라고 그래. 1일, everyday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체크해 줬잖아요. 그죠? 힘들 때, 명현 반응일 때 왜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이게 잘못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돼요.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몸이 너무나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반응하는 거죠. 각각 반응이 있지만 그 반응들 각각 100가지씩 보이지만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룹별로 유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은 이거를 달성되었다는 걸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술 목표라는 거예요. 전술 목표. 엄마, 나 좀 들어가기 전에 강의하는 찜이었어요. 나 강의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전술 목표는 everyday 내가 이걸 했으면 전략 목표는 달성된 거예요. 그럼 전략 목표가 또 몇 단계가 달성됐으면 내 비전이 현실화된 거죠. 그럼 비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세코이아 그룹에서는 앞으로 2년 내에 아니면 1년 내에 우리가 프로틴 디톡스로 정말 어떤 삶의 활력소를 찬 사람들을 우리가 1000명을 선포합니다. 그죠? 이게 비전이 되고 이런 게 모이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요. 이걸로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 99명이 잘 되고 1명이 안 되면 꼭 1명이 안 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태생이 그런 거니까. 우린 다 우리가 부족하면, 신이 인간한테 부족함을 준 이유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부족해야 협력하니까. 근데 그 부족함을 헐뜯으면,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플래티넘 유지를 못해? 본인이나 잘하세요. 맨날 그룹에 그런 것만 보는 분들이 지금 기자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이 무슨 특수부대원들이 다 조금씩 부족해요. 다 하자들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프로틴 디톡스 하나만으로도 실은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 히스패닉 멕시칸 애들은 이게 탄산음료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리 액세스 에너지로 루비를 갑니다. 걔네들은. 우린 불가능해. 걔네는 그래가지고 정말 만불을 벌더라고. 그 픽업 센터 가면요, 그걸 박스채 가자고. 뭐하냐, 얘네들. 그게 가능하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자, 그러면 내가 비전은 큰 내가 아름다운 바디 쉐입이 있어. 근데 보니까 매일 하는 걸 안 해. 안 하니까 당연히 전술 목표가 안 되니까 전략 목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단톡방을 묶었단 말이야. 그죠? 이 단톡방은 어떤 방이냐면 조금 지적하는 방이에요. 리더님, 그건 안 됩니다. 그죠? 수정하셔야 돼요. 새로 수립하거나
수정하거나 잘했으면 유지하거나 수정해야 될 것도 유지하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친한 사이는 원래 친하지 않는 사이는 좋은 말만 해요.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친한 사이는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 왜 모였어? 체지방 빼려고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체지방 증량하는 데면 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쓴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쓴소리의 결과는 뭐냐면 더 친해진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친해진다. 그리고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실은 친해진다. 왜? 부족함을 서로 보태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 또 지금 한택수 리더님 10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택수 리더님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택수 리더님 내는요 체지방을 뭐 10kg 감량할 리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택수 리더님이 진행을 하고 초청 특강을 제가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한택수 리더님 내 파트너분들이 나와서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 그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이상원 사장 또 프로틴 디톡스 꽂아 저것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거 뭘 할 때 하나만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나를 잘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세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매일 뭘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는지 Y가 먼저 수립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미션 내가 왜 하는지 미션 그걸 위해서 매년 우리가 뭐지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 목표 그 전략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전술 목표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룹 상담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략 목표, 전술 목표는 특징이 뭐예요? 다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지 돼요.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죠? 데이터에 열광합니다. 쏙 빠졌어.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번 프로틴 디톡스의 또 가장 매력은 뭐냐면 아까 김지연 리더님 끝났는데도 계속 유지하니까 더 쉐입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이 3주 끝나면 하여간 보통 일반 디톡스를 하면 막 통닭 같은 게 막 날아다녀요. 닭이 튀긴 채로 날아다니는 그런 그 꿈들을 막 꾸고 하거든요. 끝나면 내가 떡볶이를 먹어야지. 근데 이게 에피타이트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이 사이먼 사이넥스라는 분의 그때 옛날에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게 뭐거든 what 이거 어떻게 하면 되거든 그다음에 이걸 왜 하는지 설명을 해요. 실은 이 신피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비전,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회한 이런 게 있고 변형계는 이 동물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인간은 대부분 신피질이 더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과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우리 인간의 뇌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실은 이게 뭐고 방법론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Why, 아까처럼 미션,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애 새끼를 왜 키우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그 사이에 아멘을 왜 했는지 뭐 이거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Why, 그 다음에 How, what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먼 사이넥스가 한 유명한 얘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what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유려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자 친화적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한데 사실로 이게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예요. 로펌 같은 경우 우리는 뭐 서울대 출신에 뭐 어디 검사장 출신에 이런 막강한 웬만한 얘기는 불법도 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펌 이렇게 선전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에요. 마케팅, 세일즈, 개인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죠. 주로 이런 방식을 많이 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막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러 다닐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이진아리다가 오늘 밤에 얘기 좀 해. 너무 무서워. 왜냐면 그거 근본을 Y를 파헤치고 너는 왜 나랑 사니? 뭐 이게 저는 근본을 파헤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그럼 안 들어옵니다. 아예. 근본을 파헤치는 게 싫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특장점을 늘어놓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한다. 애플이 아이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팔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사이먼 사이넥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믿는 바, 즉 현실에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가치를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도전하는 방식은 모든 제품을 유려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법과 사용자 친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한 대 사실라고? 그냥 순서만 뒤바꿨어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플 컴퓨터 사는 거를 애플의 어떤 디바이스를 사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BTS의 가사를 한번 보면 뭔가 비전이 있거든요. 그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심리학적으로 상대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구매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왜 했는지를 보고 영향을 받거나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 실패한 스토리. 잘 안 된 스토리. 그런 스토리를 먹고 실은 사람들은 굽이굽이 골목길을 거쳐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골 세팅이 뭐냐? 진짜 현명한 골 세팅이 뭐냐? S, 스마트 S는 specific,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자, 3주 동안 알아서 하세요. 3주 뒤에 만납시다. 살아남은 자만 돌아오러가 아니고 1일에서 3일을 어떻게 하고 4일에 7일에서 어떻게 하고 그럼 뭐 그다음에 똥이 안 나와요. 뭐 잠이 안 와요. 잠이 많아요. 목이 말라요. 배 터져 죽겠어요. 오만 개 다 올라왔는데 오늘 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참 저희가 이렇게 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조직이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할 때도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명단 상담이라는 거죠. 실패할지라도 도전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M 측정 가능하고 위주로 그죠? 측정 가능해. 자 이번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톡스 같은 거 할 때 비포 애프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자 내가 이번에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봤고 이번에는 누굴 만나봤고 언제 숫자 그죠? 장소 동선 그 다음에 어치버블 달성 가능해야 돼.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1일 1책 읽기. 그거 왜 해? 책하고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1일 1책 읽기가 아니고 하루에 20페이지라도. 그죠? 어치버블. 제가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책만 읽지 마시고 본인이 글을 써보세요. 책만 읽는 사람들은 평생 남의 나라를 여행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우린 잘 안 쓰죠. 옛날에 일기 쓰다가 지겨워가지고 그죠? 달성 가능하고 realistic, 현실적이어야지 돼요. 야 그게 말이 돼?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3일을 굶어? 아니 3일만 일단 한번 4일째부터 밥을 난 도저히 안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Y가 들어가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현실적인 거. 마지막 T가 time bound,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스마트 골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골 세팅은 우리가 핀을 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 골 세팅이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핀을 갈 때도 쓰고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쓰고 내가 운동할 때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지방 측정할 때도 쓰고 디톡스 할 때도 쓰고 인생의 원칙이라는 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그건 다중인격이에요. 항상 원칙이 똑같다는 거죠. on일 때나 off일 때나. 있는 목표 설정이야말로 현명한 목표 설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스마트 골 세팅은 뭐냐면 먼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미션, 지속 가능한 사명은 비전 달성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비전 달성은 전략 목표 달성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전략 목표 달성은 전술 목표 달성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는지 아세요? Y를 까먹기 때문에요. 3주로 해보셔서 알잖아요. 오늘 잘못하면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인제너럴 아메이를 하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메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안 되네. 근데 그게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 하는 거는 오늘 안 한 거는 실은 Y 미션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셀프 체크가 되면 실은 상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연약한지라 디톡스도 단톡방으로 하듯이 우리가 사업도
그냥 이렇게 함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엎어지고 자빠지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장이 크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그 미팅 시간에는요, 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또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환경 친화적이고 환불이 되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람을 후원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산 소득이 되고 하는 나 중심이 아니고, 이 사명에는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얼마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김미애 리더랑 뉴욕의 김양 리더랑 처음에 사업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에 우리 일단 헌신하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자. 그게 먼저라고 했는데, 어쨌든 멋지게도 김미애 리더는 9월 1일자로 에메랄드가 이제 되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김양 리더가 에메랄드가 이제 됐거든요. 지역사회에 헌신했으니까. 핀이 목표가 아니고 그걸 했는데 핀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비전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뭘 하냐면 또 전략적으로 그걸 하는 거죠. 이번 목요일 날 뉴 에메랄드 부부의 스피치를 여러분들 한번 또 들어보실 예정이고, 또 좋은 시간이 될 거고, 이번에 또 우리 저희 그룹에서 또 아주 간만에 뉴 SP가 나오셔서 뉴 SP의 스피치를 또 들어볼 수 있는 또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한 이 스마트 골 세팅을 스트레스 골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비즈니스하고 내 삶하고 분리하지 마시고, 이 골 세팅이라는 이 부분은 내 삶의 하나의 체화. 아까 저는 우리 최현정 리더님도 지금 그냥 이 디톡스의 연장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김지연 리더도 얘기하셨듯이. 그죠? 왜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 좋으니까 그걸 계속 하면 누군가한테 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오늘 그냥 한번 정리한 거니까 이 스마트 골 세팅에 대해서 한번 잘 또 한번 되새겨 보시고, 지금 그 김성원 최주 리더님 팀 내일 하시죠? 강릉에서 하시죠? 네, 강릉에서 골 세팅 우리 워크숍 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2시부터 5시니까 여러분들 시간 늦지 마시고 1시 50분, 늦어도 1시 50분까지 이제 강사 AP 오시는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날은 그래서 아주 미팅은 그냥 6핀 스피치 듣고 제가 간단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하고 11시 30분쯤 마칠 예정입니다. 마칠 예정이고 바로 이동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어제 이렇게 카톡이 계속 들어오나?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마치고, 어쨌든 오늘 우리 김준 리더님 한남동을 대표해서 무슨 앵커맨처럼 아주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미경 리더님 또 저번 카톡에 보니까 근육돼지라는 모두가 바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도 있으시고 오늘 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 되시고 오늘 제 시간 마치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리더님 다른 공지사항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 리더님은